저게 정말 백구야?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백구 덕분에 저를 찾으셨네요. 2025년 12월 경기도 파주시 작은 마을 입구.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거대한 진돗개 한 마리가 당당한 자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끗희끗 센 털 하지만 여전히 영리해 보이는 눈빛. 틀림없었다. 20년 전 자신이 차디찬 겨울 산골짜기에 버린 바로 그게 백구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부축했지만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백구의 눈물 어린 눈빛, 지저대는 울음소리, 점점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달려오던 모습.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백구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년 남성.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순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어머니라고요? 당신은 누구? 저예요. 김민수. 기억 안 나시나요? 45년 전 어머니께서 3살이던 저를 입양 보내셨잖아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45년 전 입양 보낸 아들. 그리고 20년 전 버린 개. 두 존재가 함께 자신 앞에 서 있다니. 이게 무슨, 어떻게. 김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백구 덕분입니다. 이 녀석이 저를 어머니께로 데려왔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획했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요. 그날은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박순자 당시 48세는 뒷마당 닭장 앞에서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닭 5마리가 모두 죽어 있었다. 목이 물린 채로. 범인은 분명했다. 3년 전부터 키운 진돗개 백구였다. 이놈의 개가 또 닭을 죽였어. 백구는 작은 계집 앞에서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몸을 바짝 웅크리고 있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할머니 안 돼요. 백구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12살 손녀 지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백구를 감싸 안았다. 백구는 지연이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마치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연아, 비켜. 이 개는 당장 처분해야 해. 싫어요.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박순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가족이라. 참 아이러니한 단어였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나? 20살의 미혼모가 되어 3년을 키운 아들을 입양 보내야 했고 25살에 재혼했지만 남편은 10년 만에 사고로 죽었다. 재혼해서 낳은 아들 승호는 사업에 실패해 빚쟁이들을 피해 2년 전 잠적했다.
며느리 은주는 딸 지연만 남겨두고 이혼 서류만 던져놓고 떠났다. 이제 남은 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자신과 12살 손녀 지연이뿐.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닭 20마리를 키워서 파는 계란 장사였다. 한 달 수입 80만 원. 하지만 지난 2년간 백구가 총 15마리의 닭을 죽였다. 실수든 고의든 결과는 같았다. 수입이 줄었다. 지연아 알지?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그래도 백구도 가족이잖아요. 지연이는 울먹였다. 백구는 그녀에게 유일한 친구였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지연이에게 집에 오면 반겨주는 백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가족이면 다야? 가족도 먹고 살아야지. 박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아팠다. 백구도 미웠지만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자신이 더 미웠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순자는 결정을 내렸다. 백구를 멀리 버리기로. 새벽 4시 박순자는 백구를 낡은 트럭에 태웠다. 지연이는 곤히 자고 있었다. 미안하다 백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백구는 트럭 뒤에서 조용히 박순자를 바라봤다. 비난하는 눈빛도 원망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슬픈 눈빛이었다. 30km를 달려 깊은 산골짜기에 도착했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 내려. 백구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렸다. 그리고 박순자를 바라봤다. 여전히 그 슬픈 눈빛으로.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박순자는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트럭을 돌려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니 백구가 트럭을 쫓아오고 있었다. 눈 쌓인 길을 필사적으로 달리면서. 하지만 점점 멀어졌다. 점점 작아졌다. 결국 보이지 않게 됐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백구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할머니, 백구는요? 백구는 어디 갔어요? 백구는 좋은 곳으로 갔어. 거짓말. 할머니가 버렸죠? 버렸잖아요. 지연이는 울면서 소리쳤다. 미안하다, 지연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 미워. 영원히 미워요.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4일 후인 12월 28일 새벽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순자가 나가보니 백구였다. 백구야. 하지만 백구의 모습은 처참했다. 내 발바닥은 모두 피투성이었다. 살점이 드러나 있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다.
30km를 걸어온 것이다. 눈 쌓인 산길을 얼어붙은 강을 건너 아스팔트 도로를 맨발로 걸어서 지연아, 백구가 돌아왔어. 지현이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백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백구야, 백구야, 왜 이렇게 됐어? 백구는 지현이 품에 안겨 헥헥거렸다. 탈진한 상태였다. 박순자는 급히 백구를 안으로 들여 물과 밥을 줬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했다. 이 녀석이 정말 박순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감동과 동시에 부담감. 이렇게까지 집착하다니. 일주일 후 백구는 회복됐다. 하지만 발바닥 상처는 깊어서 걸을 때 조금 절뚝거렸다. 지현이는 백구와 더욱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백구 이야기만 했다. 선생님한테 말했어. 백구가 30km를 걸어서 집에 돌아왔다고.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하셨어. 하지만 박순자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닭은 또 죽을 것이고 생계는 위협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일이 터졌다. 또다시 닭 3마리가 죽었다. 이번에는 백구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 족제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이번엔 보건소에 넘기겠어. 할머니 제발요. 제발요. 지현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단호했다. 다음 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네, 진돗개 1마리 데려가 주세요. 3일 후에 갈게요. 박순자는 백구를 뒷마당 작은 창고에 가뒀다. 지현이가 풀어줄까봐. 자물쇠까지 채웠다. 미안해, 백구야. 하지만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어. 백구는 창고 안에서 조용히 박순자를 바라봤다. 원망하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만 봤다. 지현이는 3일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창고 앞에서 울었다. 백구야, 미안해. 할머니를 설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운명의 날, 2006년 1월 15일. 보건소 직원이 오기로 한 그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 자물쇠는 그대로인데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백구는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백구가 창고 뒷벽 낡은 판자를 뜯고 탈출한 것이었다. 며칠 동안 조금씩 판자를 물어뜯어 구멍을 만든 것이다. 백구야. 지현이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백구를 찾았다. 하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순자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너무한 건가? 백구는 산으로 갔다. 사람을 피했다. 더 이상 버림받고 싶지 않았다. 한 달을 산에서 떠돌며 쥐, 다람쥐, 풀뿌리로 연명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두막 문이 열리더니 70대 노인이 나왔다.
노인은 백구를 보고 놀랐다. 백구는 경계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괜찮아.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밥을 가져왔다. 배고프지? 먹어. 백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밥을 먹었다. 한 달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노인의 이름은 최철수. 70세. 서울에서 40년간 수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었다. 아내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세상을 등지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너도 버림받았구나. 나처럼. 최철수는 백구의 상처를 보고 알 수 있었다. 이 개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것도 2번이나. 여기서 나랑 살래? 백구는 최철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박순자와는 다른 따뜻함. 그날부터 백구는 최철수와 함께 살았다. 최철수는 백구에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제대로 된 밥을 챙겨줬다. 백구도 최철수를 도왔다. 매일 아침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신문을 물어다 줬다. OKM나 되는 거리였다. 고맙다 백구야. 최철수는 매일 감사했다. 백구는 또한 산에서 산나무를 캐는 최철수를 따라다니며 보호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짖어서 쫓아냈고 길을 잃을 뻔하면 길을 안내했다. 2년이 흐른 2008년 봄. 최철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백구는 패닉 상태였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달렸다. OKM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려 마을로 내려갔다. 컹컹컹. 마을 보건소 앞에서 필사적으로 짖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개가 왜 이래? 최철수 할아버지네게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한 젊은 의사가 직감했다. 이 개를 따라가 봅시다. 백구는 앞장서서 달렸다.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OKM 산길을 올라 오두막에 도착했다. 최철수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왔고 최철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백구도 함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최철수는 94일생으로 살아났다. 이 개가 나를 살렸어요. 의사가 말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이 개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다. 진돗개 주인 살린 영웅. 기사에는 백구와 최철수의 사진이 실렸다. 이 신문 기사는 서울에 있는 한 사업가의 눈에 띄었다. 김민수 48세. IT 기업 CEO. 재산 500억 원.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한이 있었다. 친어머니를 찾지 못한 것. 그는 3살 때 입양됐다. 양부모는 훌륭한 분들이었고 사랑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항상 궁금했다. 친어머니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보냈을까?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본격적으로 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DNA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입양 기록을 추적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그러던 중 이 신문 기사를 봤다. 진돗개가 주인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사진 속 개의 목에 달린 낡은 인식표. 경기도 파주시 면 김민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개가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는 즉시 산골짜기 오두막으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선생님이신가요? 누구시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저개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최철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은 3년 전 제가 산에서 발견했어요. 버림받은 것 같았죠. 이 인식표는요? 김민수는 백구 목의 인식표를 가리켰다. 아, 그건 제가 달아준 게 아니에요. 원래 달고 있었어요. 파주 어딘가에서 왔나 봅니다. 김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파주. 자신의 입양 기록에도 파주가 나왔다. 친어머니가 파주에 살았다고. 혹시 이 개를 제가 입양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대신 선생님께 평생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최철수는 놀랐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제 친구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개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친어머니를 찾는. 김민수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최철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생각했다. 이 녀석에게 물어봐야죠. 최철수는 백구를 보며 말했다. 백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분과 함께 내 고향을 찾으러 갈래? 백구는 김민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좋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영리합니다. 아마 뭔가 느낀 것 같네요. 최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백구야, 행복해라. 그리고 최철수는 김민수를 보며 말했다. 이 녀석은 복수를 하려는 것 같아요. 복수요? 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년을 기다리는 복수. 하지만 그게 어떤 복수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 6월 김민수는 백구와 함께 파주로 향했다. 인식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여기가. 백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무서운 곳인가 보구나. 김민수는 백구를 진정시키며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 어귀 슈퍼에서 물어봤다. 혹시 3년 전쯤 진돗개를 키우던 집 아세요? 아, 박순자 할매네 말하는 거요? 그 집 손녀가 개 때문에 엄청 울었다는데. 지금도 사세요? 네, 저기 골목 끝에. 김민수는 백구와 함께 골목을 걸어갔다. 백구는 점점 더 떨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낡은 시골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안에서 17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나왔다. 지연이었다. 누구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계에 대해 여쭤보려고. 지현이는 백구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백구야? 아시는 개인가요? 백구야. 정말 백구야? 지현이는 울면서 백구에게 달려들었다. 백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널 버렸어. 나는 막지 못했어. 백구는 지현이의 얼굴을 핥았다.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김민수가 물었다. 할머니는 지금 서울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서울이요? 네, 삼성병원이요. 다리를 절단하셔야 할 수도 있대요. 김민수는 묘한 운명을 느꼈다. 서울. 자신이 사는 곳. 그리고 박순자. 친어머니와 같은 이름. 혹시 할머니 성함이 박순자요. 왜요? 김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입양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 적힌 친어머니 이름. 박순자. 1960년생. 파주 거주. 모든 게 일치했다. 지현 양 실례지만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1세세요. 혹시 할머니께서 45년 전에 아들을 입양 보낸 적 있으신가요? 지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걸?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일 수도. 네. 김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지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해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옛날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같이 병원에 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백구도 같이 가요. 할머니가 보면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 김민수, 지현이, 백구는 함께 서울 삼성병원으로 갔다. 병실 문을 열자 박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지연아, 왔니? 할머니, 손님 모셔왔어요. 박순자는 김민수를 보고 의아해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어머니.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민수. 그때 백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박순자는 백구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백구.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살아서? 박순자는 울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보는 백구. 자신이 버린 백구. 미안해, 백구야. 정말 미안해. 백구는 박순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만 봤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민수가 말을 꺼냈다. 45년 전에 아들을 입양 보낸 적 있으신가요?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설마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박순자는 김민수의 친어머니였다.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김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정말 민수야? 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어렸어. 20살에 미혼모가 됐고 혼자 키울 수 없었어. 알아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박순자는 4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1963년 그녀는 19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남자는 책임을 회피했다. 1965년 20살에 홀로 아들을 낳았다.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작은 고시원에서 아들과 3년을 살았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다. 1968년 23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입양기관에 아들을 맡겼다. 그날 밤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미안해, 민수야. 어머니가 약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3년이나 저를 키우셨잖아요. 김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45년 동안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했다. 그런데 백구는, 박순자는 백구를 보며 말했다. 백구도 미안해. 너도 버렸지. 2번씩이나. 백구는 여전히 멀리서 박순자를 바라만 봤다. 백구는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현이가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버렸는데. 김민수는 백구를 데리고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백구는 박순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왜 그러는 걸까? 김민수는 최철수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백구가 박순자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백구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복수인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한 달이 지났다. 박순자는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했다. 이제 끝이구나. 박순자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 재활 치료도 거부했다. 할머니 힘내세요. 뭐하러? 이미 인생은 끝났어. 아들도 버리고 손녀도 제대로 못 키우고 개도 버리고.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해. 그때 백구가 놀라운 행동을 했다. 백구는 박순자가 재활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병실 바닥에 드러누워 한쪽 앞다리를 몸 밑에 숨겼다. 그리고 세 발로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다시 일어섰다. 또 넘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백구야, 너.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너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 예전에 30km를 걸어올 때 다친 거. 백구는 계속 세 발로 걷는 연습을 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너는 나한테 보여주려는 거야? 세 발로도 살 수 있다고. 백구는 마침내 안정적으로 세 발로 걸었다.
그리고 박순자 앞까지 왔다. 생전 처음으로. 백구야. 백구는 박순자의 손을 코로 살짝 찔렀다. 마치 할 수 있어. 나처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할머니, 저게가 할머니를 응원하는 거예요. 세 발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요. 박순자는 울기 시작했다. 알았어, 백구야. 해볼게. 나도 해볼게. 그날부터 박순자는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백구도 매일 병원에 와서 함께 걸었다. 박순자가 의족으로 걸을 때 백구도 세 발로 걸었다. 백구야, 같이 가자. 할머니, 힘내세요. 6개월 후 박순자는 의족을 하고 걸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봄 박순자는 퇴원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시골집은 너무 낡았고 혼자 살기 어려웠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죠. 김민수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백구도 원하는 것 같아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다. 박순자는 김민수의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연이도 함께. 백구도 당연히. 처음 한 달은 어색했다. 45년 만에 만난 모자. 20년 만에 재회한 개와 주인. 하지만 백구가 다리 역할을 했다. 박순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백구는 슬리퍼를 물어왔다. 밥 먹을 때 옆에 앉아 있었다. 산책할 때 천천히 걸어줬다. 백구야, 고마워. 박순자는 매일 백구에게 말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2번이나 버려서. 백구는 박순자의 손을 핥아줬다. 용서의 표시였다. 어느 날 박순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민수야, 이거. 상자 안에는 김민수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간직한 거야. 다른 건 다 버렸지만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어.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박순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 너를 보낼 때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살았지. 그리고 재혼해서 승호를 낳았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항상 내 생각을 했거든. 이제 됐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래. 백구 덕분에. 박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었다. 백구야, 내 복수가 이거였구나. 날 용서하고 우리 가족을 다시 모으는 거.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박순자의 얼굴을 핥았다. 2012년 지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할머니, 저 수의학과에 가고 싶어요. 수의학과? 네, 백구 같은 동물들을 돕고 싶어요. 버림받은 동물들, 아픈 동물들. 김민수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삼촌이 학비 다 대줄게. 삼촌, 고마워요. 지연이는 서울대 수의학과에 합격했다. 백구가 가장 좋아했다. 지연이가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자 백구는 방방 뛰며 기뻐했다. 백구야, 나 열심히 공부해서 너 같은 동물들 도와줄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박순자는 건강을 되찾았다. 의족에도 익숙해졌고 김민수의 회사에서 간단한 사무일을 도왔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니 좋으시겠어요. 그러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보네. 김민수는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미혼모와 유기동물을 지원하는 재단. 어머니와 백구에게 받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지현이는 수의사가 됐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열었다. 백구 보호소. 연간 500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백구야 아바. 내 이름으로 된 보호소야. 백구는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2018년 백구는 23살이 됐다. 걔 나이로는 엄청나게 많은 나이. 2023년 겨울 백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지연아, 백구가. 알아요, 할머니. 백구는 이제 많이 늙었어요. 백구는 더 이상 걷지 못했다. 뒷다리에 힘이 없었다. 밥도 잘 먹지 못했다. 박순자는 매일 백구를 간호했다. 백구야, 조금만 힘내. 하지만 알고 있었다. 백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백구가 버려진 지 정확히 18년이 되는 날. 백구는 박순자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 백구야, 백구야. 박순자는 백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김민수도 지연이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백구 덕분에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래. 백구가 우리를 다시 모아줬지. 백구의 장례식은 성대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최철수 할아버지, 백구를 치료했던 수의사들, 마을 사람들, 보호소 자원봉사자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수가 조사를 읽었다. 백구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순자가 말했다. 백구는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저를 용서하고 내 아들을 찾아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준 것. 그게 백구의 복수였습니다. 지현이가 말했다. 백구는 영웅이었습니다. 저에게, 할머니에게, 삼촌에게, 그리고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들에게. 백구가 없었다면 제가 수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백구는 파주 시골집 근처 언덕에 묻혔다. 백구가 태어난 곳.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진정한 의리의 개가 잠들다. 2000-2023 백구. 버림받았지만 용서했고, 상처받았지만 사랑했으며, 20년을 기다려 가족을 다시 모았다. 2026년 1월 현재. 박순자 68세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여전히 김민수의 회사에서 일하며 주말에는 백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백구가 가르쳐 줬잖아. 세 발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김민수 63세는 희망재단을 통해 연간 1000명의 미혼모와 1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하고 있다. 백구야, 내 뜻을 이어가고 있어. 지현이 32세는 백구 동물병원을 5개로 확장했다. 유기동물 무료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보호소 입구에는 백구의 동상이 서 있다. 당당하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백구야, 매일 내 생각해. 고마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픽션입니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과 충성심은 실제로 유명하며 많은 진돗개들이 수십 km를 걸어 집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들은 정말 기억해요. 누가 자기를 사랑했는지, 누가 자기를 버렸는지. 그런데 신기한 건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10년 전 상처도 잊지 못하고 작은 실수도 평생 원망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개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버림받아도 다시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어요. 이 이야기의 백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복수했기 때문이죠. 버린 할머니를 원망하는 대신 할머니의 아들을 찾아줬어요. 증오하는 대신 다시 걷게 해줬어요. 복수하는 대신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 싶죠? 근데 진짜 이런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도 치매 걸리셨는데 10년 키운 반려견을 알아보지 못하셨대요.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반려견은 매일 어머니 옆을 지켰대요. 끝까지. 이게 개들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백구처럼. 그럼 우리 인생도 백구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백구를 떠올려 보세요. 용서가 복수보다 아름답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유기동물에게,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